그렇게 힘들게 태자책봉을 받고 힘들게 왕이 올랐어요. 그러면 자신은 정말 뛰어난 인물이라는 걸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의자왕도 즉위 초에 신라를 엄청나게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신라로부터 무려 40여 개의 성을 뺏었어요. 뿐만 아니라 신라에게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던 대야성이라는 성도 뺐습니다. 그 대야성이 어디쯤이냐면 지금의 합천이라고 보고 있어요. 합천에서 조금 더 가면은 창녕 거쳐서 청도고요. 경주까지는 금방인 거죠. 백제의 군사력이 신라 턱밑까지 위협을 해온 시기가 바로 의자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상의 인문학입니다. 당신의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백제도 결국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의자왕 때죠. 의자왕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대답하는 게 삼천궁녀입니다. 근데 이건 사실이 아니라고 하죠. 삼천궁녀가 뛰어내렸다는 낙화암에 가보면 3,000명이 한꺼번에 올라설 수 없는 아주 좁은 산길입니다. 그러니 의자왕이 실정을 저지른 건 맞겠지만 이렇게 당연히 나라를 망하게 할 만한 사치를 부리고 삼천궁녀와 함께 이렇게 왕 같지 않은 그런 왕이었다라는 그런 인물은 아니었을 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의자왕에 대한 문헌을 살펴보면 삼국사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의자왕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에게 우애가 있으며 그 당시 사람들이 해동의 증자라고 일컬었다 라고 아주 칭송받았던 인물입니다. 일단 의자왕의 의자라는 게 의로울 의자입니다. 그리고 자자는요 자애로울, 아주 의롭고 자애로운 왕이라는 거죠. 왕의 이름은 왕이 죽고 나서 붙여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의자왕은 역대 왕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실제 모습과 달리 왜곡된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는 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의자왕이 해동 증자라고 칭송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증자라고 얘기하는 인물은 공자의 제자라고 일컬어지는 인물인데 효를 얘기할 때는 절대 빠질 수 없는 인물이었답니다. 효를 실천한 최고의 인물이고요. 형제 간의 우애도 가장 잘 보여준 인물이었다는 거죠. 특히 어머니가 다른 이복 형제들과 우애 있게 지냈다는 인물이 증자라고 합니다. 의자왕이 당시에 무왕의 첫 아들로 추정이 되긴 하는데요. 무왕이 백제를 다시 일으키려고 하고 있죠. 그러면 무왕이 왕권을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는 태자책봉을 빨리 할수록 왕권이 든든해집니다. 그럼 의자왕을 빨리 태자로 책봉해야 되겠죠. 근데 의자왕 태자책봉이 상당히 늦었습니다. 얼마나 늦었냐면 무왕이 즉위하고도 33년 만인가 태자책봉을 하게 돼요. 그게 의자왕 나이로는 30대 후반이었습니다. 30대 후반에 왕이 된 것도 아니라 태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왕위는 40대 후반에 물려받습니다. 의자왕이 해동의 증자라는 칭송을 받을 정도로 뛰어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태자책봉이 늦었다라는 건 의자왕에게 태자가 되기에는 부족한 결격사항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 당시 무왕에게는 무왕의 왕비 사택적덕이라는 사시성을 가진 백제 유력한 가문의 사람이 백제 왕비였습니다. 그러면 의자왕은 그 왕비의 아들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이 의자왕을 추측하기로는 선화공주의 아들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무왕이 다른 귀족에게서 맞아들인 부인일 수도 있지 않을까. 왕비의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큰아들이지만 태자책봉이 늦어졌던 것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의자왕 입장에선 자신이 태자책봉을 받기 전까지는 항상 자기 몸가짐을 절제하고 왕에게는 효도하면서 주위의 형제들하고 우애 있는 아주 인품이 훌륭한 태자로 손색이 없다라는 걸 인정을 받아야만 태자로 책봉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30대 후반에 태자책봉이 되기까지 이 의자왕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을지 짐작이 될 겁니다. 그렇게 힘들게 태자책봉을 받고 힘들게 왕이 올랐어요. 그러면 자신은 정말 뛰어난 인물이라는 걸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의자왕도 즉위 초에 신라를 엄청나게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신라로부터 무려 40여 개의 성을 뺏었어요. 뿐만 아니라 신라에게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던 대야성이라는 성도 뺐습니다. 그 대야성이 어디쯤이냐면 지금의 합천이라고 보고 있어요. 합천에서 조금 더 가면은 창녕 거쳐서 청도고요. 경주까지는 금방인 거죠. 백제의 군사력이 신라 턱밑까지 위협을 해온 시기가 바로 의자왕이었습니다. 그 당시 신라의 진덕이 왕이 백제의 공격을 더 이상 막지 못하겠다 해서 김춘추를 보내어서 신라를 구해줄 군대를 좀 빌려오라 합니다. 그때 친서를 적어줘요. 뭐라고 적었냐면 대국 백제가 신라를 공격해서 신라가 막지 못하고 있다 하면서 백제를 대국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백제를 의자왕이 다시 일으켜 세웠다는 거죠.
이쯤 됐을 때 의자왕은 어땠을까요? 그 전까지는 항상 자신을 절제하면서 혹시나 실수하지 않을까 조심조심 긴장하면서 살아야 됐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정말 능력이 있는 왕이 될 수 있다는 걸 왕이 즉위하자마자 보였죠. 그리고 백제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긴장을 좀 내려놔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겠죠. 그러면서 점점 자만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큰 성과를 이뤄냈던 만큼 더 큰 자만에 빠지게 된 거죠. 결국 자신에게 옳은 소리를 하는 신하들의 말은 멀리하고 자신에게 듣기 좋은 얘기를 하는 신하들만 곁에 두게 된 거죠. 충신을 멀리하고 간신들을 곁에 두기 시작합니다. 백제가 몰락하는 과정에서 백제는 충신이 없었겠어요? 백제에도 충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계백장군을 비롯해서요. 여기 백제 지역에 가면 삼충사라고 있습니다. 백제 마지막을 지켰던 3명의 충신인데 성충이란 인물, 흥수란 인물, 그리고 계백이 있었죠. 이 3사람들이 모두 다 의자왕에게 충언을 했지만 의자왕이 새겨듣지 않았던 거죠. 성충이 의자왕에게 충언을 했는데 의자왕이 성충을 감옥에 가둬라 그러고 물 한 모금 주지 말라 그럽니다. 결국 성충이 감옥에서 죽어갔고요. 이후에 흥수가 다시 왕에게 충언을 하자 흥수 역시도 감옥에 가두라 합니다. 근데 흥수는 죽이라 하진 않았어요. 그러던 상황에서 나당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흥수에게 가서 나당연합군이 쳐들어왔다. 어떻게 하면 백제를 지킬 수 있을까 물어보라 합니다. 흥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다로 쳐들어오는 군대는 금강하구에서 기벌포라는 금강하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막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육지에서 쳐들어오는 군대는 탄현이라고 지금의 충주 지역이거든요. 거기에서 막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흥수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신하가 와서 의자왕에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간신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흥수가 한 말은 성충이 감옥에서 죽어가면서 한 말이다. 성충이 감옥에서 죽어가면서 혹시나 외적이 쳐들어오면 금강하구에서 막고 그리고 육지에서는 탄현에서 막아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흥수가 똑같이 얘기하는 거다. 그거는 두 사람이 백제에 대한 원한을 가지고 백제가 오히려 몰락하는 길을 알려주는 걸 거다. 이렇게 간신이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간신의 얘기를 듣고 그 막아야 됐던 기벌포 탄현에서 막지 못하고 사비성을 중심으로 막게 됩니다. 그 사비성이 함락되기 직전에 끝까지 싸웠던 사람이 계백장군인 거죠. 결국 계백도 패하게 되고 사비성도 함락당합니다. 사비성 함락당하고 나서 의자왕은 어디로 피할까요? 사비성보다 더 안전한 성이 웅진성이죠. 웅진성으로 피난을 갑니다. 왜? 웅진성은 요새니까 여기서는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자기는 믿고 웅진성으로 갔는데 웅진성에 있는 성주가 의자왕을 당나라에게 넘깁니다. 결국 간신을 믿다가 간신들의 손에 왕도 몰락하게 됐고 백제도 몰락하게 된 거죠. 무엇이 백제를 결국 몰락의 길로 밀어넣었는가? 바로 의자왕의 자만 때문이었죠. 의자왕이 이룬 것이 큰 만큼 자만에 빠지기도 쉬웠던 것 같습니다. 인디언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입이 하나이고 입이 닫혀 있는 것은 말을 삼가라는 뜻이고 귀가 2개이고 귀가 열려 있는 것은 양쪽으로 들으라는 얘기라는 거죠. 그런데 아마 의자왕은 한쪽 귀만 열어놓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700년이라는 백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르침, 교훈이 뭘까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제인들처럼 무엇이든지 배울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개방적인 생각을 가지고 뭔가 이뤄냈다고 자만에 빠지지 말고 실패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힘을 가진다면 우리 남은 삶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백제 이야기와 함께 3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